63세 은퇴 후 컵케이크 가게 차린 전 대기업 마케팅 이사. 결국 한 푼도 못 건진 충격적 내막. 여러분, 살다 보면 은퇴라는 게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엔 50대 초중반부터 나도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막상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돈줄에 의존해 왔는지를 실감하게 되죠. 그리고 퇴직금으로 뭘 해볼까? 나도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곤 해요. 마치 새로운 삶을 설계해야 할 때가 온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설계가 늘 성공으로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나 유튜브에서 혹은 주변 지인에게서 나는 이렇게 은퇴 후에도 대박이 났어 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냉혹합니다. 이렇다 할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 실패를 맛보는 사례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주변에 꽤 많을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63세의 은퇴 후 컵케이크 가게 차린 전 대기업 마케팅 이사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를 구어체로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은퇴 후의 삶은 무조건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 내가 잘할 수 있고 꾸준히 버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점. 적어도 23년 이상 지켜볼 수 있는 기초 자금과 미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은퇴 후 사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가? 보다는 이게 돈이 될 것 같은가? 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계획이 틀어지면 뭐지? 분명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하며 충격을 받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1. 63세 대기업 마케팅 이사 출신의 컵케이크 가게 도전. 먼저 이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이사 직함까지 달았다고 해요. 대단한 커리어죠.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도 꽤 넉넉하게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자금도 있었으니까 어차피 평생 직장인 생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이분은 평소에도 제과제빵, 특히 예쁜 디저트를 보는 걸 좋아하고 해외 출장 다닐 때마다 유명 베이커리나 디저트 가게를 다니면서 나도 나중에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 해볼까? 했던 꿈이 있었대요. 그리고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꿈을 현실로 옮긴 거죠. 한 번도 직접 장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늘 마케팅에 관한 경력은 자신 있었으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방법은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면서 브랜드 디자인, SNS 홍보, 매장 인테리어 등은 정말 화려하게 해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간 오픈 이벤트를 크게 해서 처음에는 구름같이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장기전이었어요. 컵케이크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주식처럼 자주 사먹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달콤하고 예쁘긴 하지만 매일 사먹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외국처럼 컵케이크가 생활의 일부인 문화도 아직 자리 잡지 않았죠. 게다가 이분이 가게를 낸 위치가 상권이 나쁘지 않은 곳이긴 했지만 임대료가 높은 곳이었답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기업 이사라 그런지 가게도 좀 있어 보이게 꾸미고 싶은 욕심이 컸던 거예요. 결국 첫 달, 둘째 달까진 이거 잘 되네 싶었지만 세 달째부터 손님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컵케이크의 수요는 한정적이고 경쟁 디저트 카페들은 계속 새로운 메뉴와 이벤트를 선보이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예쁘게 만드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한창 유행을 타던 시그니처 메뉴도 금방 식상해지고 손님이 줄어들자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와 인건비는 계속 나가죠.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분이 한 푼도 못 건졌다니 정말 안타깝죠. 사실 대기업에서 쌓은 경력이 무색하게도 소비자들의 장기적 수요를 예측하는 능력이나 현장 운영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어요.
마케팅은 잘 알지만 소자본 창업과 대규모 기업의 마케팅은 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와 초기 홍보에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면서 회수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요. 은퇴 후 사업은 단순히 꿈과 열정만으로 하기엔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 해도 시장 환경, 비용 구조, 수익 구조를 냉철하게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간판이 번쩍번쩍하고 SNS 사진이 예뻐도 결국 살아남으려면 꾸준한 매출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58세 공기업 사무관리 퇴직 후 온라인 쇼핑몰 실패한 사례. 두 번째로는 58세의 공기업 사무관리직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퇴직금을 받아서 곧장 온라인 쇼핑몰에 뛰어드셨어요. 공기업에서 오래 일했으니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느껴졌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누가 안 그래요? 온라인이 대세다.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니까 잘만 하면 돈 좀 벌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문제는 온라인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이 선정한 제품 카테고리는 생활용품이었는데 이미 대형 오픈마켓이나 경쟁력 있는 중소 쇼핑몰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처음에는 홈페이지나 쇼핑몰 구축 비용, SNS 광고비 등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어떤 제품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해버렸다고 해요.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이 특별하지 않으니 고객 입장에서는 더 싼 곳을 찾아가거나 익숙한 브랜드를 선호하기 마련이죠. 거기다 이분은 물류 시스템이나 재고 관리 노하우가 부족해서 주문이 조금만 몰려도 재고 파악이 안 되고 배송이 늦어지는 일이 잦았어요. 요즘 소비자들은 조금만 배송이 늦어져도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리뷰나 별점이 엉망이 되면 그 쇼핑몰은 재기하기 힘들어요. 결국 몇 달 만에 무너졌고 사이트 관리비와 광고비로 이미 돈을 너무 많이 태워서 빚만 잔뜩 남게 됐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은퇴 후 사업이 언택트 시대로 가니까 온라인이 답이야 라는 단순한 생각만으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이미 온라인 시장은 뛰어들기가 늦었을 만큼 경쟁이 심해요. 둘째, 무엇을 팔든 간에 제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통과 배송, 고객 응대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셋째, 공기업에서의 경험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능력은 사실상 별개의 영역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3. 55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소규모 숙박업 도전 사례. 마지막으로 55세의 은행 지점장을 퇴직하고 강원도에 작은 숙박업소를 열었던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퇴직 이후에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로망도 있었고 관광지에 숙박업을 하면 나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사실 은행 지점장까지 했으니 어느 정도 자금도 모아두셨을 테고 금융 지식도 꽤 있으셨을 테니 리스크 관리도 잘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분도 결국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첫째 이유는 위치 선정이었어요. 분명 관광지 근처에 위치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던 거예요. 호텔이나 펜션이 몰려있는 유명 스팟과는 살짝 떨어져 있어서 정말 조용한 쉼터를 원하는 사람한테나 어필할 수 있는 위치였대요. 둘째 이유로 관광 비수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여름 성수기에는 어느 정도 예약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계절에는 거의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은 기간 동안은 유지비나 공과금이 계속 나가는데 이걸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거죠. 셋째 이유는 내가 이걸 직접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어요. 초기에는 부부가 함께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몸이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 침구 빨래에, 청소에, 손님 응대에, 음식 준비까지 게다가 중장년층 부부가 갑자기 노동량이 많은 숙박업을 시작하니까 체력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일손을 더 뽑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고 결국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서 손님들의 만족도도 뚝 떨어졌죠.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내가 느끼는 로망과 실제 운영 현실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은행 지점장을 할 정도면 재무 계획은 잘 세웠겠지만 숙박업의 시즌별 위험과 운영에 따른 현실적 난관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거죠. 여유로운 시골 생활을 꿈꾸면서 시작한 숙박업이었는데 결국은 여유와는 거리가 먼 엄청난 노동의 연속이 돼버린 거예요. 은퇴 후 사업 실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은퇴 전 충분한 준비와 시장 조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리서치 앤드 분석.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야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수요는 얼마나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실제 그 업종에 종사 중인 지인을 찾아가 생생한 이야기를 듣거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간 지켜보면서 트렌드를 파악해보는 것도 좋아요. 스몰 테스트. 섣불리 매장 임대부터 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베이커리라면 집에서 소량으로 직접 만들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테스트 판매를 해보거나 SNS를 통해 판매 경험을 쌓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오픈마켓에서 먼저 판매해보고 물류나 배송의 어려움을 실감해보는 단계를 거쳐야 해요. 운영 비용 앤드 긴급 자금 계획. 막상 창업에 돌입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더 크게 들기 마련이에요. 인테리어나 광고비 같은 것은 계획보다 쉽게 불어납니다.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수익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자금 여유를 확보한 뒤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신중하게 예산을 짜두지 않으면 몇 달 만에 자금이 바닥나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나 멘토와의 상담. 요즘은 은퇴 후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 프로그램도 있고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같은 것도 체크해 보세요. 미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실제 노동량과 체력 고려. 숙박업, 요식업, 유통업 등은 생각보다 많은 육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 일에 관심 있다로는 부족하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체력 소모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인력이 필요한 분야라면 그 인력 비용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요. 은퇴 후 잘 사는 법을 돌아보자. 사실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할 때 꼭 사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근무 혹은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왜 은퇴 후에 이 일을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소한 수익만 얻어도 되는 건지 혹은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솔직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시장성이 있거나 내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유리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해보고 싶다면 비용 부담이 적은 형태의 소규모 공방, 무점포, 온라인 판매 등로 시작해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체력이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기 어렵다면 시작부터 규모를 크게 잡지 않고 1인 창업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에 뭘 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소개한 세 사례는 나도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해서 실패한 공통점이 있죠.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 후에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인생 2막, 3막을 활기차게 산다는 건 누구나 바라는 로망이잖아요. 다만 그 로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돈과 체력, 시간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여러 사례를 듣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우리 실패 확률도 훨씬 낮출 수 있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작이 아프고 힘든 실패가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내게 맞는 도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늘 시장 조사와 재무 계획을 꼼꼼히 하고 꼭 마음 한켠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도 두면서요. 그럼 우리 모두 인생 후반전을 좀 더 현명하고 당당하게 준비해 봅시다. 행복한 은퇴 후 삶,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힘내시고 꼭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